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CG의 사용을 지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진짜 병원을 터뜨리고 비행기를 부수면서 영화를 찍었죠. 그리고 이번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는 CG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이냐고요? 이번 영화가 핵폭탄을 개발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이죠. 북미에서는 이미 지난 7월 21일에 개봉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 예정인데요. 영화의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또 한 줄이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무한도전에서 하하의 독후감으로 유명해졌던 도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원작으로 한 이번 영화 오펜하이머는 제목 그대로 오펜하이머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입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이후 본인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의 위력을 목격한 후 그가 겪은 고뇌와 죄책감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봉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영화 평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스포를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영상미와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캐스팅이 정말 미쳤기 때문이죠. 캐스팅된 배우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초호화 캐스팅이란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요. 주연인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안 머피는 다크나이트 3부작, 인셉션, 덩케르크 등에 출연하며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로 존재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놀란의 영화에서 주로 조연급의 역할을 맡아왔던 그동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연을 맡게 되었죠. 그의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마초적이고 거친 캐릭터 토마스 쉘비를 연기한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피키 블라인더스를 꼽을 수 있죠. 오펜하이머의 아내 키티 오펜하이머 역으로는 에밀리 블런트가 출연합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콰이엇 플레이스 등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입니다. 아마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은 스트라우스 역은 극중에서 오펜하이머와 대립하는 역할이라고 하고요. 맷 데이먼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군인 레슬리 그로브스 역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플로렌스 퓨, 라미 말렉, 조시 하트넷, 게리 올드먼, 데인 드한, 케네스 브레너, 케이시 애플렉 등의 꽤나 이름을 알린 유명한 배우들이 주조연 및 단역으로 영화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180분으로 놀란 감독의 영화 중 가장 긴 영화입니다.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 동안 특정한 사건만을 흥미진진하게 담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의 생애를 담고 있는 진지한 전기 영화라는 점은 다소 무겁고 진지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놀란 감독은 시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놀며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선보이는 플롯의 마술사라고도 불리죠. 이번 영화도 3개의 시간대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로 플롯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펜하이머의 1인칭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 영화에서 흑백과 컬러로도 시점을 구분하면서 흑백의 분량은 오펜하이머가 아닌 그와 반대되는 로다주가 맡은 스트라우스 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그의 전작인 메멘토와 덩케르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놀란 감독의 작품들을 재밌게 보았던 분들은 너무나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제로 CG로 역사상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의 핵폭발 장면을 구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논란이 기어코 진짜로 핵폭탄을 터뜨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많았지만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폭발 장면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최근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무지막지한 스케일의 폭발 장면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실적인 비주얼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번 영화도 촬영 로케이션부터 설치한 세트까지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하고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사실적인 촬영이 관객들에게 더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놀란 감독의 믿음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트리니티 실험의 핵폭발 장면도 CG가 아닌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구현해서 촬영하여 영화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이맥스를 빼놓고는 놀란 감독의 영화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관객들이 가장 큰 화면의 스크린에서 최고로 몰입할 수 있는 장면을 전달하고자 하는 감독입니다. 이번 작품은 최초로 흑백 아이맥스로 촬영하는 등 아이맥스 스크린에서 보아야 감독이 표현하고자 한 장면을 그대로 관람할 수가 있죠. 그렇기에 가장 압도적인 영화적인 경험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놀란 감독 하면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향이거든요. 이건 진짜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놀란 감독의 전작들과는 다르게 이번 영화는 높은 수위로 인해 북미에선 R등급, 우리로 치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법 높은 수위의 적나라한 배드씬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15세 등급으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R등급의 러닝타임이 3시간인 영화임에도 북미에서 초대박을 치고 있는 바비와 함께 놀라운 개봉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오프닝 성적도 8,050만 달러, 한화로 약 1,0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놀란 감독의 작품 중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며 흥행뿐 아니라 로튼 토마토 수치도 94%를 기록하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폭탄 개발에 대한 영화인 오펜하이머가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한다는 게 절묘한데요. 저도 올해 가장 기대하던 작품인 만큼 북미보다 늦게 개봉하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 현기증을 느끼고 있을 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 얼른 보고 리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